이 구분한다는 게요, 이 자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막 자르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도형으로 자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 삼각형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밑변 곱하기 높이다? 그리고 사각형, 직사각형 같은 경우 넓이 재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삼각형이나 직사각형 형태들을 기본 도형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이 기본 도형 형태로 세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 직사각형이나 삼각형 같은 거는요, 그거를 합치는 거예요, 다시요. 합친 다음에요, 얘를 어떻게 하냐, 이 근사값을 일단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극한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그 전까지는 뭐 다각형 형태는 다 계산을 하실 수 있었어요. 옛날서부터. 그리스, 한참 오래전서부터 다 계산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곡선 형태를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곡선 형태를 계산하려고 보니까 얘를 계산을 못 해요. 곡선 자체를 구하는 방법을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냐면요, 일단 자르고 다시 합치는 방법을 생각한 거고, 이 리미트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12페이지 그냥 한번 보시면요, 이 구분구적법이라는 건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할 때 기본 도형, 세분하여 기본 도형의 넓이나 부피의 합을 구한 후 그 합의 극한값으로 원래 도형의 넓이와 부피를 못 구할 수 있다. 뭐 요런 내용인데요. 한 두세 문제 풀다 보면 뭔지는 그냥 감은 오시긴 할 거예요.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음과 같은 좌표축이 있습니다. 좌표축에다가요, 제가요 하나의 곡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y는 x제곱이라는 이 곡선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1까지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고 싶었어요.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곡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곡선을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모르는 거고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도형으로 만들 거예요. 직사각형을 만든다는 거예요. 직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요, 얘를 몇 등분을 해볼 거냐면 2등분을 한번 해봤어요. 2등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2등분을 해가지고요, 직사각형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직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요, 뭘 구하려고 했냐면요, 이 노란색 면적을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직사각형을 2등분을 통해서, 밑면을 2등분 통해서 만들어내니까 요만큼의 오차가 발생을 해요. 오차가 막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차를 좀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조금 더 잘게 쪼개보자. 요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X축 잡을 거고요, Y축 잡을 거고, 다음과 같은 요 곡선이 있습니다. Y는 X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노란색 면적을요. 근데 얘를 요번에는요, 몇 등분 할 거냐면요, 2등분이 아니라 4등분 해볼게요. 얘를 4등분 해가지고 기본 도형인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직사각형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그림이 이렇게 따로따로 제가 그렸지만 얘를요, 오버랩 시켜볼게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도형이 어떻게 되냐? 이 주황색처럼 이렇게 표현되겠죠. 첫 번째 도형이 주황색처럼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실을 알았냐면요, 분명히 오차가 발생을 하지만 요만큼에 발생하는 이 오차를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몇 등분을 하니까 2등분에서 4등분을 하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2등분이 아니라 4등분이 아니라 8등분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전보다 또 오차는 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번엔 16등분을 해보세요. 그러면 더 잘게 쪼개니까 오차는 또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요, 얘를요, 이제 리미트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n을 무한대로 보낼 수 있어요. 무한대 등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를요, 리미트를 이용해가지고, 이 리미트를 이용해서 무한대 등분을 한번 해보세요. 무한대 등분. 무수히 잘게 쪼갠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결국 어떻게 표현이 될까? 이 오차들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오차가 점점 줄어서 나는 y는 x제곱, 여기가 1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 직사각형들이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하나의 실선처럼 표시가 될 거예요.
거의 그 가로의 길이가 존재하지 않는 어떤 실선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럼 무수히 많은 이 실선들을 이용해가지고 결국 누구를 구할 수 있냐? 이 곡선의 면적을 구할 수 있다는 게 구분구적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컨셉 자체는요, 이 잘개를 쪼개면 쪼갤수록 오차가 줄어든다는 여기에서 컨셉을 얻어가지고 이 리미트를 나중에 발견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수식으로 이제 얘를 풀어나갈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근데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증가함수에서는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감소함수에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뒤에 문제가 나올 겁니다. 감소함수는요, 이게 다이렉트로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감소함수를 발레로 잡아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짜증납니다. 그래서 일단 한 장 넘기겠습니다. 감소함수는 뒤에 문제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얘를 천천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컨셉을 얻어가지고요, 이제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직접 구분구적법을 통해서 얘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가장 간단한 형태부터 보겠습니다. 이 구분구적법은요, 이 넓이 구하는 문제가 있고 부피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넓이 구하는 문제는 그나마 좀 쉬워요. 그렇다고 해서 부피 구하는 문제가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 부피 구하는 문제는 좀 문제가 3개로 한정이 되거든요. 이 원뿔의 부피 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정사각뿔, 그리고 구의 부피 구하는 거, 요 3문제밖에 거의 출제를 안 하기 때문에, 내신에서. 이 수능에서는 그런 쪽에서는 출제가 된 적은 없고요. 이게 좀 한정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얘를 3개만 외우시면 돼요. 나중에 내신하실 때만. 내신할 때만 3개만 외우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 곡선 형태의 넓이 구하는 건 잘 하셔야 돼요. 이거를요,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요, 이 사각형 모양,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어서 얘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얘를요, 일단 3개의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제가요. 이 책에다 3개의 그림을 그려서 13페이지에 표시를 했는데요. 이 구분구적법을 계산하는 방법이요, 2가지예요. 이 안쪽으로 사각형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을 통해서 사각형을 만드는, 직사각형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왼쪽 끝을 이용한다, 오른쪽 끝을 이용한다, 뭐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일단 얘를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y는 x제곱이라는 이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똑같이 이렇게 3개를 그려볼게요. y는 x제곱이라는 이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가징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가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이에요. 그랬을 때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도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도형은 직사각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가로의 길이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 이 가로의 길이는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요, 밑변을 몇 등분하냐? n등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걸 n등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n등분해서요, 어떻게 만들 거냐? 한 칸당 n등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칸당 n등분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n등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쪽을 통해서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 겁니다. 바깥쪽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바깥쪽을 통해서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어 나가서 결국 내가 구하는 거는 여기까지 직사각형을 다음과 같이 주황색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요, 여기는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건데요, 얘는 n등분을 할 거예요. n등분을 하는데 어느 쪽을 이용해서 만들 거냐? n등분을 하겠습니다. 얘도요, 똑같이 n등분을 한다고 볼게요. 요렇게요. 안쪽을 통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안쪽을 통해서요. 이런 식으로 안쪽을 통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는 곡선입니다. 얘는 다음과 같은 파란색 곡선의 면적이에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한번 보세요. 이 면적을 보시면요, 명확하게 얘가 지금 얘보다는 큽니다. n등분을 했을 때는요, 얘가 더 커요. 곡선이니까. 왜냐, 여기 있는 이만큼이 오차일 거 아니에요. 요만큼들이 오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있었던 값보다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밑에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는 이게 오차예요, 얘네들이요. 이게 오차인데
위쪽으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이 관계는 명확하죠. 이 관계는 명확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요. 이 밑면을 n등분해서 가로의 길이를 잡아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넓이의 합을 일단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놓을 수 있냐? 이렇게 놓을 수 있죠. n분의 1이다. 예를 들어서 이 1이라는 길이를 2등분하면 2분의 1, 2분의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2등분하면. 1이라는 길이를 3등분하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1이라는 길이를 4등분하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이라는 길이를요, 몇 등분? n등분 할 거예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 자체가 n분의 1이 되겠죠. 한 칸당. 그러면 이제 세로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 세로의 길이를 누구를 통해서 구할 거냐면 이 세로의 길이를요, 함수값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함수값. 함수값을 이용해서 구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가 있으면 예를 들어 x제곱이 있어요. 함수값 구할 때 이 x값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함수값이잖아요. f1 이게 함수값이잖아요. 2를 여기다 대입하잖아요. 그래서 함수값이 1이다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럼 내가 뭘 알고 있어야 되냐? 함수값을 이용해서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 다시 말하면 높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x의 좌표를 모르면 함수값을 못 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설정을 할 거냐? 이놈의 좌표를요, 이 좌표를 n분의 1이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어요? 한 칸이 n분의 1이니까. 그럼 이 좌표는 뭐라고 설정할 수 있어요? 이 좌표요. 이 좌표는 n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어요? 여기 있는 이 좌표는 뭐라고 설정할 수 있어요? n분의 3이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이 좌표는요. 한 칸이 n분의 1이니까 n분의 1과 n분의 1을 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n분의 2가 될 거고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이니까 n분의 3이 될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좌표는요. 얘는 이 좌표는 n분의 4가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좌표는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기 있는 이 좌표를요. n분의 n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 1 나와야 되니까요. 얘가 1 나와야 되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값을 이용해서요. 세로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요. 얘가 어떻게 되냐? 요렇게 돼요. 첫 번째 이 세로의 길이가요. 이거를 여기다 대입할 거 아니에요. 좌표를.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 n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첫 번째 사각형의 세로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사각형의 세로는 n분의 2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세 번째 사각형은요. n분의 3의 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n분의 n 제곱까지. 마지막 있는 이 직사각형의 높이까지 구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이 기본 도형의 넓이의 합을 구해야 돼요.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은요. 직사각형의 넓이 합을 구하시면요. 얘는 이렇게 계산될 거 아니에요. 이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로 다 고정되어 있는 거고 세로의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죠. 이 첫 번째 사각형이 n분의 1, n분의 1의 제곱이니까요. 그러면은 얘를요, n분의 1 제곱 n분의 1이다.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각형은요, n분의 2, 이게 높이죠. 그리고 n분의 1 되는 거고, 세 번째 사각형은 n분의 3 제곱, 그리고 n분의 1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는 누가 되냐? n분의 n 제곱 곱하기 n분의 1. 마지막에 있는 직사각형이에요. 근데 얘를 어떻게 표기를 하냐? 이제 점점점 시그마 배우셨잖아요. 시그마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K는 1부터 어디까지 와요? 1부터 N까지 오는 거죠. 1부터 N이 오니까 여기다 N 쓸 거고 여기는 뭐라고 쓰죠? N분의 K 전체의 제곱 곱하기 N분의 1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요 K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수. 나머지는 상수니까 여기 있는 이 N제곱과 N이 만나서 N세제곱은 앞으로 빠져나가는 거고요.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여기는 K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냐? n분의 3분의 1 그리고 얘는 6분의 공식 처리하시면요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얘가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에요. n등분 했을 때. 근데 저는 오차를 좀 더 줄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무한대 등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한대 등분을 하겠다는 건요 여기에 있는 이게 n이 n등분이니까 얘를 무한대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는 무한대 등분이 될 거고,
그러면 6n 세제곱분의 누가 되냐? 여기는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니까 얘는 얼마? 3분의 1이라는 극한값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바깥 도형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n등분 했을 땐 얘가 더 커요. 하지만 무한대 등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거의 이 곡선의 넓이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얘를 계산하니까 3분의 1이라는 넓이가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리미트를 취하니까요. 그러면요, 똑같은데요. 얘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 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n분의 1이죠. 똑같잖아요. 얘는 좌표가요. 이 좌표가 얼마예요? 이 좌표가 n분의 2잖아요. 이 좌표가요. 이 좌표가 얼마예요? 이 좌표는 n분의 3이죠. 이 좌표는 얼마예요? n분의 4죠. 마지막에 있는 얘는 얼마가 될까요? 이게 결국 높이니까 얘는 n분의 n-1이 되겠죠. n분의 n은 안 나타나고요. 요만큼 이걸 왼쪽을 이용해서 좌표를 높이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똑같이 계산을 하면요. 얘는 어떻게 되냐? 세로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는 상관없어요. 근데 세로의 길이가 첫 번째 세로의 길이가 얘는 분명히 n분의 1을 제곱이거든요. 근데 얘는 첫 번째 길이가요. 요쪽 끝을 이용하기 때문에요. 0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각형 하나가 직사각형 하나가 먹혀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 n분의 0의 제곱으로 첫 번째 사각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높이가요. 두 번째 사각형은요. n분의 1의 제곱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세 번째 사각형은요. n분의 2의 제곱으로 나타나게 되고 똑같이 n분의 n-1 제곱이 나타나는데 개수는 몇 개냐면 똑같이 n개가 나타나긴 해요. n등분한 거기 때문에. 근데 차이가 있다면요. 여기서 차이를 보이게 돼요. 여기서 사라져 버리니까 얘가 0인데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잖아요. 0인데요. 그래서 얘를 똑같이 계산을 하시면요. 얘가 어떻게 되냐? 이 주어진 식이 요렇게 바뀌게 돼요. 이 두 번째 거 얘랑 비교를 해보시면요. 얘는 요렇게 바뀌게 돼요. n분의 1은 똑같은데 얘가요. n분의 1이 아니라 n분의 0의 제곱 곱하기 n분의 1로 나타나요. 얘가요. 얘는 얼마로 나타나냐? n분의 1 전체의 제곱 곱하기 n분의 1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n분의 2 전체의 제곱 곱하기 n분의 1로 나타나고요. 첫 번째 사각형, 두 번째 사각형이요. 이런 식으로 쭉 가서 n분의 n-1 전체의 제곱 곱하기 n분의 1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럼 얘를 굳이 계산을 안 하겠죠. 얘는요. 어차피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0이 나오는데 굳이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시그마 처리하시면요. 시그마 k는 1서부터 얘가 첫 번째 항으로 본 거예요. 얘는 어차피 계산 하나 안 하니까 1부터 어디까지 나와요? n-1까지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 n-1을 올린 거고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개수가요. n개가 원래 잡히긴 하는데 하나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어차피 0 나오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 n분의 여기는 뭐라고 쓸 수 있냐? k 제곱 n분의 1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얘가 있으면 계산하는 게 여기 k-1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이 불편해지니까 아예 하나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는 n세제곱 앞으로 빠져나가죠. 똑같이. n세제곱 빠져나가고 시그마 k는 1서부터 n-1까지 k제곱이 될 거고 얘는 n세제곱분의 1 곱하기 6분의 공식 처리하시면요. n-1 n 플러스 1이니까 n-1 n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2n-1이 들어가겠죠. 똑같은 공식 처리한 거예요. 이게 n등분한 거고 마지막에 얘를요. 리미트 처리할 거예요. 리미트 처리하시면 6n 세제곱분에 누가 만들어지냐? n-1 2n-1이 만들어지니까 극한값 계산하면 3분의 1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계산을 하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여기도 3분의 1이 나오고요. 그러면 얘는 왜 3분의 1이 나오냐면요. 이 샌드위치 정리 배우셨잖아요. 이 fx라는 함수보다 gx라는 함수가 더 커요. 그리고 gx라는 함수보다 hx가 큽니다. 근데 여기다 리미트 붙이면요. 등호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극한값을 구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비록 등호가 없다 하더라도 리미트를 취하는 순간 얘하고는 같은 값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3분의 1과 3분의 1 사이에 찡겨있는 값이라 그래서 이 곡선의 넓이를 3분의 1로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가지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그러면 얘하고 얘는 항상 같은 안쪽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바깥쪽으로 만들어도 돼요. 왜 그렇게 해도 되냐? 이게 하나가 모자라요. 얘보단요. 하나가 모자란데 이게 무한대 등분이에요. 얘가 무한대 빼기 1등분이에요. 무한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숫자. 자그마한 숫자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수기 때문에 하나를 덜 계산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극한을 계산할 때는 동일한 값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둘 중에 하나만 계산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요. 저는 일단 처음 하시는 분은 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둘 다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하고의 차이가 뭔지. 사각형, 직사각형의 개수가 좀 틀려요. 직사각형의 개수가 하나가 더 적게 나타나요, 얘가요. 근데 또 얘기가 또 틀려지는 게 감수함수는 또 얘기가 틀려져요. 이게 왼쪽 끝을 잡냐 오른쪽 끝을 가지고 함수값을 구하냐에 따라서 얘기가 틀려지거든요. 근데 일단은 우리는 처음에 배울 땐 증가함수 형태를 배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14페이지 문제 보시면요, y는 x 세제곱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얘를요 x축, 그리고요 이 x 이꼴 1이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구하랍니다. 그러면요 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일단 y는 x 세제곱이라는 그래프가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x축, y축 잡을 거고요. 그랬을 때 얘를 이렇게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요 이 곡선과 그리고 x축, 곡선과 x축, 이 곡선하고요. 그랬을 때 x는 1이라는 직선 이해하고요. 그럼 요만큼의 이 넓이를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할게요. 이 가로의 길이를 잡기 위해서요. 이 가로의 길이를 잡기 위해서 몇 등분 할 거냐? n등분 할 거예요. 밑면을 n등분 하겠습니다. 그럼 밑면을 n등분을 하시면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1이니까 얘가 n등분 돼서 이런 식으로 사각형들이 이렇게 밑변의 길이가 나오게 되죠. 그랬을 때 편한 거 이용하시면 돼요. 어차피 극한 처리하시면요. 두 개의 값은 밑으로 잡나 위로 잡나 어차피 같은 값을 갖게 돼요. 근데 웬만하면요. 계산하실 때 좀 더 편하게 하려면요. 위쪽을 기준으로 해서 잡으시는 게 좀 더 편해요. 왜냐? 직사각형의 개수가 n개가 나와요. 어차피 마지막은 시그마 공식 이용해야 되거든요. 시그마 공식을 이용할 때 계산이 좀 더 편하기 때문에요. 저는 바깥쪽을 통해서 이렇게 잡을게요. 바깥쪽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직사각형들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가로의 길이가 n등분 하니까 얼마가 되냐? n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요. 함수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가능하죠. 함수값을 이용해서 잡으시면요. 하나당 높이를요. 오른쪽 끝에 좌표를 이용해서 잡을 거예요. 이 좌표를요. n분의 1로 볼 수 있는 거고, 요 좌표를요. n분의 2로 볼 수 있는 거고, 요 좌표를요. n분의 3으로 볼 수 있고, 마지막에 있는 얘 좌표를요. n분의 n으로 잡을 수 있는 거죠. 좌표를요. 그러면요. 이 높이를요. 요렇게 쓸 수 있겠네요. n분의 1 전체의 세제곱, n분의 2 전체를 세제곱, n분의 3 전체를 세제곱. 요렇게 해서 마지막에 있는 사각형은요. n분의 n을 세제곱한 거다. 요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를 직접 하나씩 잡겠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요. 합을요. 하나씩 곱해 볼게요. 가로 세로의 길이, 그러니까 n분의 1 그리고 세제곱 n분의 1. 이게 세로의 길이고 이게 가로의 길이죠. 그 다음에 더하기 n분의 2 세제곱 n분의 1. 두 번째 직사각형이에요. 세 번째 직사각형은요. n분의 3 전체의 세제곱 그리고 n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n분의 n 세제곱 n분의 1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죠.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시그마 처리하겠습니다. 시그마 시작항의 번호를 1번 그리고 끝항의 번호를 n번으로 잡을 거고요. 얘는요. n분의 k 전체를 세제곱합니다. 그리고 n분의 1이 됩니다. 주어진 식을 시그마 처리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네들 다 앞으로 빠져나가죠. n 4제곱분의 1 어차피 상수니까 앞으로 빼낼 거고, 여기다 시그마 처리할 거고요.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여기는 k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계산하시면요. n 4제곱분의 1 그리고 얘는 2분의
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건 시그마 공식 쓴 거고요. 공식 쓸 때 좀 편하게 잡으려면요, 바깥쪽을 통해서 잡는 게 나아요. 그럼 여기다 이제 마지막 리미트 처리하겠죠. n등분을 무한대 등분, 무수히 잘게 쪼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n 4제곱분의 1, 그리고 여기는 얼마? 4분의 n제곱 n 플러스 1 제곱이 되죠. 그럼 이 극한 처리하시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 4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곡선의 넓이를 계산한 거예요. 일단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이 곡선 y는 x 세제곱 똑같습니다. y는 x 세제곱이 있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 y는 세제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요, 요번에는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을 거냐면 여기가 1입니다. 여기가 2입니다. 2까지 잡는데요. 그랬을 때 이 도형의 넓이를 수식을 통해서 나타나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y는 x 세제곱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구분구조법을 이용해가지고 얘를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이 가로의 길이 잡아주셔야 되는데, 가로의 길이가 지금 현재 여기가 2예요. 이 가로의 길이를 n등분할 거예요. n개의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가로의 길이를 잡으면요, 이 가로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n분의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어요? n분의 2가 되겠죠. 왜냐? 얘를 n등분할 거니까, 2를 n등분할 거니까 2를 n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직사각형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직사각형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 잡았으니까 이제 세로의 길이 잡아야 되죠. 세로의 길이는 함수값을 이용해서 잡으시면 돼요. 함수값을 이용해서. 그럼 함수값을 이용해서 잡으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여기 있는 이 좌표가 필요해요. 이 좌표를 n분의 2라고 볼 수 있죠. 한 칸당 n분의 2니까. 그럼 얘를 뭐라고 놓을 수 있어요? n분의 4로 놓을 수 있는 거고, 얘는 뭐라고 놓을 수 있냐? n분의 6이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요, 이 세로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요, 이렇게 되겠네요. 세로의 길이는 n분의 2 전체를 어떻게 세제곱한 거. 그 다음에 얘는요, n분의 4를 전체를 세제곱한 거.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n분의 2n을 세제곱한 거. 여기까지 되겠죠. 왜냐면 2가 나와야 되니까요, 마지막 거는요. 그러면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하고 세로의 길이와 가로의 길이를 이렇게 곱해 나갈 거죠. 이런 식으로 곱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시그마 처리하시면 시그마 k는 1서부터 얼마 n까지, 여기는 n분의 누구로 잡을 수 있냐? 2k로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세제곱 들어가고 여기는 n분의 2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기에 있는 답에서 골라주시면 되고, 그러면 4번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 계산할까지는 가지 않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이 마지막 세 번째 문제예요. 세 번째 문제는요, 이 y는 x제곱이 있는데 이 구간 자체가 약간 차이가 있네요. 이게 x좌표고요, x축이고 얘가 y축이에요. 이렇게 잡았는데요, 2에서부터 3까지 적분을 하래요. y는 x제곱이 있는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2에서부터 요만큼 2에서부터 3까지 적분을 하랍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을, 이 노란색 면적을요,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랍니다. 그러면 일단 얘를 밑면을 몇 등분할 거예요? n등분 하겠습니다. 밑면을 n등분하기 위해서 얘를 n등분한 사각형들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n등분해서. 그럼 n등분해서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예요. 사각형을요. 사각형을 이렇게, 직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바깥쪽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게요. 바깥쪽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요, 가로의 길이 어떻게 잡을까요? 가로의 길이는 이 밑면의 길이 있죠. 얘를 n등분할 거예요. 얘를 n등분했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이만큼 길이를 n등분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한 칸당 얘가 n분의 1인 거예요. 이 한 칸당 가로의 길이가요. 그럼 이제 세로의 길이를 잡아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높이를 잡아야 돼요.
세로의 길이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높이를 잡아야 되니까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요. 이 좌표 모르면 얘는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좌표를 모르면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좌표를 알아야지만 그 좌표를 이용해서 함수값을 이용해서 높이를 잡을 거니까요. 그러면 이 좌표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어요? 2 플러스 n분의 1이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어요? 왜냐? 기본 좌표 2에다가 n분의 1만큼 더 간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좌표를 뭐라고 설정할 수 있겠어요? 이 좌표를 2 플러스 n분의 2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어요? n분의 1을 두 번 더 간 거잖아요. 2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좌표를 뭐라고 설정할 수 있겠어요? 이 좌표를 2 플러스 n분의 3이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에 있는 이 좌표는요. 이 좌표는 2 플러스 n분의 n이다. 다시 말하면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세로의 길이를 잡을 수 있네요. 세로의 길이는요. 2 플러스 n분의 1 전체를 제곱 때린 게 첫 번째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 두 번째 직사각형은요. 2 플러스 n분의 2 전체를 제곱 때린 게 두 번째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 2 플러스 n분의 3을 제곱 때린 게 세 번째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요. 어디까지 가게 되냐? 2 플러스 n분의 n 세제곱. 얘가 마지막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 그럼 나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 거냐? 요렇게 쓰겠죠. 2 플러스 n분의 1 전체를 제곱하고 이게 세로 가로의 길이. 그 다음에 2 플러스 n분의 2 전체를 제곱할 거고 얘가 n분의 2. 이게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 세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2 플러스 n분의 3의 전체의 제곱 n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2 플러스 n분의 얼마 n 전체의 제곱 그리고 이게 제곱이네요. n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요. 이제 시그마 처리만 하시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시그마 처리하겠습니다. 시그마 처리하시면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2 플러스 n분의 k 이게 되는 거고 이건 n등분한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리미트를 통해서 얘를 무한대 등분으로 바꿔준다면 곡선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한 게 어떤 거냐면 결국 4번을 뜻한다는 거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만 알고 있으면 좌표 잡는 방법이 약간 틀려요. 기본 2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2에다가 요만큼의 길이를 더 더해주는 거니까요.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4번 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요. 요번에는요. 이 부피 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테고요. 이 부피는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서는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의고사나 이럴 때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파지는 마세요. 내신 때만 살짝 파세요. 내신 때만요. 내신 때만 살짝 파시고 이 부피는 일단 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어차피 딱 3개밖에 안 물어봐요. 원뿔 그리고 그 다음 물어보는 게 이 밑면을요. 정사각형 모양으로 해서 정사각 뿔 요거 물어보고 구를 물어봐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가로 채워넣기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일단 정리는 한번 해드리긴 하는데요. 그렇게 너무 파지는 마세요. 어차피 여기 있는 문제 3가지만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얘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넓이 구하는 거하고요. 부피 구하는 건요. 좀 내용이 틀려요. 넓이와 부피를 이용하는 거는 부피 구하는 거는 이 넓이 구하는 거랑 약간 다릅니다. 이 넓이 구하는 거에서는요.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이 넓이를 구할 때는요. 이 가로의 길이를 구하고 세로의 길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 넓이의 합을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리미트 처리를 하잖아요. 넓이 구하는 건요. 가로의 길이를 구하고 세로의 길이 구하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 넓이의 합 구하고 이건 시그마 처리하면 되고 이건 마지막 리미트 처리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 가로의 길이를 어떻게 하냐? 밑변의 길이 있죠. 이거 n등분 하잖아요. 밑변의 길이를 n등분.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좌표 잡아낸 다음에 함수값을 이용해서 구하면 돼요. 함수값을 이용해서 세로의 이거는 시그마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n등분을 할 때요, 누구를 n등분했냐면요, 얘는요, 밑변의 길이를 n등분했잖아요. 밑변의 길이를 n등분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좌표 잡아가지고 높이 잡아요. 세로의 길이를 잡아요. 그리고 직사각형의 합을 시그마 처리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했는데요. 얘는 틀려요. 부피는요, 이 밑변을 n등분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이 n등분을 할 때 누구를 n등분하게 되냐면요, 얘는요, 높이를 n등분해요. 부피 구하는 문제는요, 높이를 n등분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게 요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원뿔, 사각뿔, 그리고 원. 이렇게 보통 세 가지를 물어봐요. 세 가지를 물어봤을 때 이 두 가지하고 이 원하고는요, 풀이 방법이 약간 좀 틀려요. 이 원뿔하고 사각뿔, 뿔 모양을 계산할 때는요, 어떤 거를 이용하냐면요, 얘는요, 닮음을 이용해요. 닮음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요. 이 원 문제는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차이가 있다면요, 이 뿔 모양을 문제를 푸실 때는요, 위부터 잡아 나가시는 게 계산상 편해요. 위부터 잡는 게 아래부터 잡는 것보다 그냥 위쪽부터 잡는 거예요. 근데 이 원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를 말하는 거죠. 구. 이거 구예요, 구. 구는요, 아래부터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아래부터 잡아 올라가시는 게 계산상 좀 더 편해요. 그래서 뿔하고 구는요, 풀이 방법 자체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뿔하고 얘를, 구를 제가 한번 여기 어차피 두 문제밖에 없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높이를 n등분하고요, 이 기둥을 이용해서, 얘는 기둥을 이용해서 구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점들이 모여가지고요, 무수히 많은 점이 모이게 되면 얘는 하나의 선을 만들 수 있어요. 직선이든 곡선이든.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이면요, 점을 무수히 많이 찍어주시면 하나의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곡선, 다시 말하면 이 넓이 구할 때 이 무수히 많은 선이에요, 선. 직사각형이 아니라 그걸 잘게 쪼갰기 때문에 하나의 선처럼 보이고, 그 선들이 모여서 누구를 구할 수 있냐?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면적이 구해지는 거예요, 면적. 이 면적들이 무수히 많이 모이게 되면요, 이 감자 슬라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아주 이렇게 잘게 썰어요. 뭐 요즘에 짧게 자르는 게 맛있긴 한데, 막 짧게 잘라요. 그것을 합치면 뭐를 구할 수 있냐면요,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부피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과는 이 부피 구하는 문제는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만 배우고, 정적분을 이용해서 회전체의 부피나 이런 거 구하는 거는 배우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컨셉은 어떤 거냐, 이 단면적들을 무수히 많이 모아가지고 하나의 부피를 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문제가 요겁니다. 하나의 다음과 같은 원뿔이 있어요. 원뿔이 있고, 이 반지름의 길이가 현재 지금은 R이에요. 그리고 높이가 얼마냐? H예요. 여기가 H예요. 이 뿔의 부피를 구하고 싶고, 공식 알고 있죠.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뿔의 높이 구하는 게요. 밑넓이 파이 R 제곱, 높이 H, 여기다가 3분의 1을 때리면 이 뿔의 부피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1 파이 R 제곱 H가 되는 거예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뿔은 다 3분의 1. 요거 구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겠다는 거냐면요,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이 부피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요, 얘를요, 어떻게 볼 거냐면요, 정면에서 바라볼 거예요. 얘를 정면에서 바라보면요, 하나의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정면에서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정면에서 바라본 거고, 이걸 가지고서요, 어떤 컨셉으로 들어간 거냐면요, 얘를요, 얘가 결국 반지름 R이 되는 거죠. 얘가 반지름 R이 되는 거고, 얘가 H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누구를, 높이를 n등분해요. 높이를요. 높이를 n등분해서
얘를 n등분해서 이렇게 쪼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쪼개 나가는 거예요. n등분해서 이런 식으로 쪼개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계산하는 방법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바깥쪽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하고 안쪽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 문제집들이 거의 다 안쪽을 이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요. 저는요 안쪽으로 잡을게요. 이런 식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요, 제가 저때는 노는 갑에 그거를 위에서 보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위에서 봐야 되더라고요. 이거를 위에서 볼게요. 여기서 보면 이게 하나의 누구처럼 보인다면요, 원처럼 보여요. 이거 이렇게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이는 거야. 위에서 보면 원이에요, 원. 하나의 원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의 부피와 요거의 부피, 요거의 부피, 요거의 부피를 다 더해요. 리미트 처리하면요, 부피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먼저 뭘 구해야 되냐면요, 이 부피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원판의 부피를요. 원판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지름에 해당하는 값을 잡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 반지름을 얘로 잡을 거예요. 이 반지름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야 되는데 뿔을 구할 때는요, 닮음을 이용해 구해야 되고, 그리고 위부터 잡으시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 원판을요, 처음 원판이라고 볼 거예요. 그러면 이 원판은 이 밑넓이가 필요한 거고, 밑넓이하고 누가 필요해요? 높이가 필요하잖아요. 밑넓이하고 이 밑넓이와 그리고 높이만 알고 있으면 이 원판의 부피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높이가 필요해요. 근데 높이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높이 자체를 h를 n등분할 거기 때문에 한 칸당 높이는요, n분의 h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 거고요. 이 한 칸당 높이가 n분의 h예요. 이 h를 n등분할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이 밑넓이가 필요해요. 밑넓이가 필요하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지만 여기에 있는 이 원판의 밑넓이를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반지름을 알아야지. 그럼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누굴 이용할 거냐? 닮음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반쪽만 가지고 왔어요. 그럼 얘가요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직각삼각형이고 여기에서 이게 반지름이잖아요. 얘가 반지름이에요. 얘가 얘예요. 얘가 얘. 빨간색으로 표기를 할게요. 이게 반지름이에요. 근데 여기의 길이는 이미 알고 있죠. n분의 h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건 얘가 r이라는 사실과 전체는 h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 전체 큰 삼각형과 여 위에 있는 이 삼각형은 닮음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을 제가 R1이라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R1이라고 잡으시면요, R 대 H는 R1 대 N분의 H다,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럼 얘랑 얘랑 계산해야 되니까 이게 H니까 R1H는 R N분의 H가 이렇게 돼요. 그럼 HH 이렇게 지워지고서 R1의 값을요, N분의 R로 잡을 수 있어요. N분의 R로요. 닮음 이용하시면요. 그래서 첫 번째 밑넓이는요, n분의 r, 이게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제곱 곱하기 파이가 첫 번째 밑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밑넓이까지만 잡아볼게요.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시면요, 얘는 어떻게 계산되냐? r 대 h는 r2라고 잡을게요. r2라고 잡으시면요, 얘가 얼마가 되냐? n분의 2h가 돼요. 왜냐? 두 번째 있는 여기까지 잡을 거니까. 요만큼이 n분의 h, n분의 h, n분의 2h가 돼요. 그럼 똑같이 계산하시면요, R2H는 R 곱하기 N분의 2H. 지우시고 지우시면요, R2의 값은요, N분의 얼마가 나오냐? 2R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밑넓이는요, N분의 2R 전체의 제곱 곱하기 파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2분의 NR 제곱 파이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원판의 밑넓이를 다 각각 하나씩 다 구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조금만 줄게요.
얘를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첫 번째 원판의 부피가 필요해요. 첫 번째 원판의 부피를요, 얘랑 얘랑 곱하면 되는 거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원기둥의 부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 n분의 r 전체의 제곱 파이 그리고 n분의 h. 두 번째는요, n분의 2r 전체의 제곱 파이 n분의 h. 이런 식으로 갈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냐? n분의 nr 전체의 제곱 파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시그마를 통해서 나타내면요,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여기는 n분의 kr 제곱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n분의 h가 들어가겠죠. n분의 h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잖아요. 파이 어디 갔어? 여기 파이요. 예,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빼낼 수 있는 거 다 빼내볼게요. k만 변수, 그러니까 n제곱, n세제곱 빠져나가죠. n세제곱. 그 다음에 누가 빠져나가냐? 이거 r제곱 빠져나가죠. 이거 파이 빠져나가죠. h가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리고 남는 건 시그마 k는 1서부터 얼마 n까지 k제곱만 살아남겠죠. 그럼 얘를 계산하면요, n세제곱분의 r제곱 파이 h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고요. 이게요, n개의 원판을 다 더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잘못 썼네요. 여기가 n-1까지 오네요. 안쪽으로 잡았으니까 여기가 n-1까지 오네요. 하나가 더 적게 잡혀요. 안쪽으로 잡으시면요. 바깥쪽으로 잡으면 계산이 똑같은데 얘는 안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얘가 n-1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 n-1, 여기는 n, 여기는 2n-1이에요. 그럼 여기다 리미트 치해서 극한 처리하시잖아요.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요, 6n 세제곱분의 r제곱 파이 h 그리고 n-1 n, 여기는 2n-1이 돼서요, 3분의 1 r제곱 파이 h라는 이 공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어려우시면요, 하지 마세요. 일단은요, 이 부피 구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다 그러면은 일단은 하지 마시고요,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거의 안 나와요. 모의고사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피는 살짝 건너뛰시고 일단 면적 구하는 거, 넓이 구하는 걸 좀 파세요. 넓이 구하는 거는 자주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구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기출문제 됐던 거 3문제 일단 보겠습니다. 근데 내신 때는 잠깐 보셔야 돼요. 내신 때는요, 구 구하는 거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3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2000년 수능 기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분구적법을 못하시면 아예 계산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구분구적법을 통해서 계산해야 되는데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제곱 그리고 플러스 1 dx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요, 이 식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 0에서부터 1까지 적분을 때려 줄 거고, 누구 x제곱 플러스 1을 적분 때리라는 거예요. 물론 뒤쪽에서 이 기호를 배우긴 하는데 여러분들 어차피 선행이 아니니까 얘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x축 y축을 이렇게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를 1로 잡겠습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1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1까지는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는요, 이 바깥쪽을 통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갈 거예요. 바깥쪽을 통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갈 거고요. 두 번째는요, 어디를 통해서 직사각형을 만들 거냐면 똑같은 그림에서요, 안쪽을 통해서 직사각형을 만들 거예요. 얘를요, y는 x제곱 플러스 1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사각형의 넓이의 차가요, 0.15 이하가 되도록 n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먼저 직사각형을 통해서 이 넓이를 구하실 수 있어야지만 이 둘의 오차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어떻게 할 거냐, 이 밑면을 어떻게 할 거예요? n등분 할 거 아니에요. 얘를요, n등분 하겠죠?
n등분 할 거니까 얘를 어떻게 n등분 할 거예요? n등분. 이렇게 n등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나간대요. 그러면 바깥쪽을 통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나간대요. 얘를요. 바깥쪽을 통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간대요. 바깥쪽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두 번째 그림 나는요. 안쪽을 통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안쪽을 통해서요. 안쪽을 통해서 이렇게 직사각형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초록색 넓이하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넓이의 차가요. 0.15보다 작아지게 만들어 달랍니다. 그때 n의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이 몇 등분하면 최소값으로 구할 수 있냐? 몇 등분하면 되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거 가로의 길이 구해야 되죠. 이 A라는 그림이라고 하고서 이 앞에 거 얘부터 넓이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얘가요. 가로의 길이 얼마로 나와요? 가로의 길이 n분의 1. 이거 모르시진 않겠죠? 왜냐? 일단 여기가 1이니까 n등분 할 거예요. 가로의 길이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로의 길이.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 잡아야 되죠. 이 세로의 길이를 누구를 이용해서 잡아요? 함수값을 이용해서 잡죠. 함수값을 이용해서 잡으려면요. 이걸 알아야지 함수값을 이용할 거고 이거 좌표 알아야 되죠. 이 좌표요. 여기가 n분의 1. 여기가 n분의 2. 여기가 n분의 3이잖아요. 얘를 여기다 대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 얼마로 측정이 되냐? 요렇게 측정이 되겠죠. n분의 1 전체의 제곱 플러스 1.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거는요. n분의 2 전체의 제곱 플러스 1. 이게 세로의 길이. 두 번째 직사각형이요. 세 번째 직사각형은 n분의 3 전체의 제곱 플러스 1이다. 요런 식으로 해서 잡히겠죠. 그러면요. 직사각형 넓이의 합은요. 직사각형 넓이의 합은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바로 시그마 처리할게요.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세로의 길이 n분의 k 전체의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힘이 들어갑니다. n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이게 여기 녹색깔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에요. n등분 했을 때. 그 다음에요. 두 번째 b를 구해볼게요. 이 노란색 직사각형이에요. 그럼 가로의 길이 잡을 수 있죠. 똑같이 n분의 1로 잡히겠죠. 가로의 길이가요. 똑같이 n분의 1로 잡힐 거고 세로의 길이는요. 이 세로의 길이를 잡으려면 여기 있는 좌표 잡아야 되죠. 이 좌표. 여기가 얼마예요? n분의 1이죠. 근데 얘는 왼쪽 끝을 이용해서 높이를 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잡아야 되죠. 0. 0. 그 다음에 얘는요. n분의 1. 여기는 n분의 2. 그리고 얘는 n분의 3이다. 이렇게 잡히죠. 이런 식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세로의 길이가 어떻게 잡혀요? 세로의 길이는요. 첫 번째 세로의 길이 이 식을 여기다 넣을 거죠. 그러니까 얘는요. 0 제곱 플러스 1. 이게 첫 번째 세로의 길이. 두 번째 세로의 길이는요. n분의 1 얼마가 되냐? 얘가 제곱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돼서 n분의 2 전체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계산될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요? n분의 여기는 n-1 전체 제곱 그리고 플러스 1까지 이렇게 계산될 거 아니에요. 얘는 어디까지 계산되는 거냐? n분의 n 전체의 제곱 플러스 1까지 이렇게 계산된 거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 직사각형 넓이의 합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어요? 직사각형 넓이의 합을요. 이렇게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그마. 이거 안 사라져요? 이거 직사각형 만들어집니다. 얘는요. 얘를 띄워놨기 때문에요. 첫 번째 게 이게 사라지는 게 항상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얘가 만약에 높이를 얘가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사라지죠. 계산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 얘는 n등분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n개의 직사각형이 잡혀요. 근데 하나가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쓴 거고 근데 얘는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 k는 얼마서부터 늘어가는 게 편하냐? 0서부터 얼마 n-1까지 넣으시는 게 편하죠.
그럼 얘는 얼마가 들어가냐? 요렇게 들어가니까 n분의 k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n분의 1로 요렇게 쓰시면 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계산돼요. 이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 근데 여기서 얘 빼겠다는 거 아니에요. A의 넓이에서 B의 넓이를 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시그마 수열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요. 여기서 얘를 빼겠다는 건요. 결국 몇 개가 살아난다면 여기가 이거서부터 이 모양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 모양이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산했을 때 서로 뺐을 때 살아남는 거는요. 이 A에서 B라는 넓이를 뺐을 때 살아남는 놈은 누가 살아남냐면요. 얘랑 이런 식으로 크로스 되면서 빼져요. 그러니까 얘가 살아남죠. 얘 하나. 이거 하나 살아남는 거 아니겠어요? n분의 1 제곱 플러스 1 n분의 1 요거 하나 살아남을 거고 B에서는 누가 살아남냐? 얘가 살아남아요. 얘가 살아남아서 여기는 어떻게 계산되냐? 이 n 0의 제곱 플러스 1 n분의 1이 살아남고 이게 결국 얼마가 되게 잡아달라는 거냐면요. 얘가 0.15보다 작아지게 잡아달라는 거예요. 1호보다요. 얘가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어요? 이거 수열에서 이제 이 다다음 시간 정도에 할 건데 A1, A2 이런 식으로 AN이 있어요.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잡힌 거잖아요. A0, A1, AN-1 하나가 더 적은 거 이게 하나 밀린 거 아니에요. 이 식하고 이 식을 비교해 보면요. 그러니까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이렇게 뺀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 있는 값하고 여기 있는 값, 맨 앞에 있는 거하고 맨 뒤에 있는 게 얘가 살아남은 거예요. 맨 뒤와 맨 앞이요. 그럼 이 식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다 계산을 할게요. 얘를 계산하시면요. 얘가 얼마가 되냐면요. 양변에 n 곱해도 상관없죠. n을 곱해도 여기다 다시 쓸게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양변에요. n을 곱할게요. n을 곱하시면요. n분의 1 전체 제곱 플러스 1 빼기 1 0.15n이 되는 거죠. 얘가요. 그럼 얘랑 지워지는 거죠. 그러면요. 얘가 얼마냐? 얘가 0.15가 되는 거고 여기는 n이 되는 거죠. 다시 이쪽으로 보내버릴게요. 제가 괜히 곱했어요. 그럼 n세제곱분의 1이 100분의 15보다 작으면 되고 100분의 15라는 건 결국 얼마냐? 3으로 약분하면요. 얘가 5로 약분하면 20분의 3이죠. 얘가 20분의 3. 20분의 3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n의 값이 얼마가 들어가요? 20분의 3 최소값 들어가야 돼요. 1은 안 되고 2 넣으시면 8분의 1이죠. 8분의 1 8분의 1이면 8분의 1이면 누가 더 커요? 나 왜 이렇게 산수를 계산을 못하지? 슉슉.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역수치 할게요. 여기 n세제곱 부등호 방향 바꿀게요. 3분의 20. 그러니까 얘가 대략 6. 얼마네요? 그럼 n의 값이 2밖에 안 들어가. 왜? A에서 A 0을 빼면 N분의 N 그 앞에 이거요? 그 N분의 N 제곱 플러스 n분의 이게 n이 들어간 값이니까 이게 아니라 이거네요. 네. 얘가 이거네요. 어쩐지 이거 2등분해? 2등분하면 말이 안 되는데 그럼 여기가 1이었네요. 그러면 얘가 n분의 1이네요. n분의 1. 그럼 얘가 얼마? 100분의 15니까 역수치하면 3분의 아까 전에 20. 얘가 37에 21이니까 6. 얼마. 그래서 7등분 하시면 되네요. 7등분. 그러니까 구분구조법을 다 쓸 수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 그 기출문제니까 구분구조법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원리로 해서 이거 다 계산하는지 그걸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2009년 문제, 이 밑에 있는 문제도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부터 1까지 이 구간을요 n등분해 가지고요 직각사각형들을 만들어 나간대요. 그랬을 때 이 첫 번째 있는 직각사각형하고요 끝에 있는 직각사각형의 넓이를 합했더니 n세제곱분의 7n제곱 플러스 1이 나왔대요. 그랬을 때 AK 중간에 있는 사각형을 가지고서 어쩌고저쩌고 계산을 하랍니다. 일단 주어진 상황을 조금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n등분할 거잖아요. n등분할 거예요. 여기를 일단 n등분할 거예요. 얘를 n등분 해가지고요 직각사각형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직각사각형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고, 그랬을 때요 이 첫 번째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하려면요 얘가 얼마, 이 좌표 필요하죠. 어차피 얘가 n분의 1이라는 건 아니까 이 좌표 설정하시면 되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높이 잴 거니까요. 왼쪽 끝을 이용해서 높이를 재는지 오른쪽 끝을 이용해서 높이를 재는지 이거 보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얘를요 A1이라고 부른다고 그랬고요. 처음에 나오는 이 사각형을요 A1, 이 파란색 사각형과 AN 이 두 개를 더했더니 다음과 같은 이 값이 나온대요. 이 n 세제곱분의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얘를 볼게요. A1의 넓이 한번 구해볼까요? 이거 높이 어떻게 재요? 함수값 이용해서 재죠. 함수값 이용해서 재니까 n분의 1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n분의 1 플러스 b, 이게 높이.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는 얼마? n분의 1. 이게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거 알겠어요? 함수값을 이용해서 높이 잴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밑변의 길이 세로, 세로 가로죠. 여기다 n분의 1, 이 좌표를 대입해야지만 이 높이를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 한번 재볼게요. 마지막에 있는 거 AN. 이 좌표 1이죠. 1 대입할게요. 1의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1 플러스 B n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요, 이 식을 보니까요, 분모가 n세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맞추면 되니까 일단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요, 얘를요 두 개를 더했더니 누가 나와야 되냐? n세제곱분의 7n제곱 플러스 1이 나와야 된대요. 이 두 개를 더했더니요. 그럼 이 두 개를 더해볼까요? 이 식은 얼마가 되냐면요, n세제곱분의 얼마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 곱하시면요. 여기는 n제곱분의 얼마로 볼 수 있냐? a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n분의 b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얘는요 n분의 1로 볼 수 있는 거고, 얘는 n분의 a로 볼 수 있는 거고, 얘는 얼마? 여기가 플러스니까 n분의 b로 볼 수 있죠. 근데 이 두 개를 더하기 위해서요 통분을 할 거예요. 통분. 그러면 n세제곱분의 얼마로 볼 수 있냐? 여기를 bn제곱 순서대로 이렇게 쓸게요. an 1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얘를요. 그 다음에 얘는요 얼마로 볼 수 있냐? n 세제곱분의 결국 an 제곱 플러스 bn 제곱 그리고 플러스 n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두 개의 값을 다 더할 거예요. 얘를 더하시면 n 세제곱분의 얼마가 되냐? a 플러스 2b 플러스 1 n 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죠. 얘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그랬냐면요 7n제곱 n세제곱분의 얘가요 n세제곱분의 7n제곱 그리고 플러스 1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얘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럼 여기서 잡아낼 수 있는 거 잡아내볼게요. a 얼마? 반드시 0 들어가야 되죠. a는요.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A 반드시 0 들어가야 되고, 0 들어가니까 B는 반드시 여기 1이 있는 거니까 3 들어가야 되죠. 3. 그럼 이 함수는요 어떤 함수냐면요 x제곱 그리고 플러스 3이라는 이 함수입니다. 얘는요 함수를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결국 얘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리미트 시그마
n이 얼마냐? k가 1일 때요. 여기가 n이고요. 여기가 n분의 8k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k가 있어요. 그랬을 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을 구하래요. 그럼 이식만 잡아내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식만 잡아내면 되니까 이 중간에 k번째 사각형이 있을 거예요. k번째 사각형이 있겠죠? k번째 사각형. 첫 번째 사각형을, 여기가 어차피 이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이고 여기 있는 이 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사각형이 n분의 1이에요. 두 번째 사각형이 n분의 2니까 여기는 n분의 k가 잡히겠죠. n분의 k가 잡히니까 여기서 이 ak를 잡아내시면 ak라는 거는 결국 여기 가로의 길이고 이게 세로 이 좌표예요. 좌표를 이 식에 넣으시면 되죠. n분의 k 전체의 제곱 플러스 3, 이게 세로의 길이.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누가 되는 거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n분의 8k, 그리고 ak 대신에 얘 넣을 수 있죠. ak 대신에 얘를 넣으시면요, n분의 k 전체를 얼마? 제곱 때린 거 플러스 3, 그 다음에 n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들을 다 빼내시면 되는 거잖아요. 빠져나갈 수 있는 걸 다 빼면 되는데 뭐가 빠져나가지? n제곱, 얘가 리미트. 이거 빨리 계산 안 되나? ak 저것 때문에 계산이 안 되네. n분의 ak에다 n분의 k가 한 번 더 있어. dx. 예. 이거 계산해 볼게요. n이 무한대로 가고 이거 계산하시면요, 얘랑 세 개 계산하시면 n 얼마? 4제곱분의 여기가 8k 세제곱이거든요. 이거 계산하시면, 그 다음에 플러스, 시그마 어디 갔어? 예, 시그마 리미트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거 똑같이 리미트 처리해서 계산할게요. 이거 세 개 곱하시면요, n제곱분의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n제곱분의 요거 곱해지니까 38에 24k가 계산돼요. 이렇게. 그럼 얘 빠져나갈 수 있죠. 요거요. 얘가 빠져나가니까 n 4제곱분의 8이 빠져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거는 공식 처리하시면요, 2분의 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으로 계산될 거고, 리미트가 취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4가 빠져나가고요, n제곱하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로 계산되냐? 2분의 n 플러스 1로 계산되겠죠. 극한 처리하시면요, 얘가 4분의 n 4제곱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거 2 나올 거고, 4분의 n 4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얘 극한 처리하면요, 얘 n제곱 지워지니까 여기하고 여기 계산하면 얘는 12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계산하면 14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14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문제가 좀 빡세네요. 근데 구분구조법이 진짜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아예 손 못 댈 정도로 막 어렵지는, 현재는 좀 어려워요. 예, 현재는 좀 어려운데요. 구분구조법 넓이 구하는 원리 자체를 다 아셔야 돼요. 부피는 안 하셔도 돼요. 그 대신 부피를 안 해도 되니까, 이 다음 한 장 더 이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얘는 생각보다 쉬워요. 이 원리 자체만 알면은 얘는 금방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얘는 이쪽에 있는 것보다 이 뒤쪽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방법을 익히면은 그냥 이게 답이 보이거든요. 이거 원뿔의 부피 구해달라는 거거든요. 이거 회전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이면은